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홍준형 원장입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결심하는 것이 다이어트죠. 가은 씨도 다이어트 해보셨죠? 정말 많이 해봤어요. 네, 다이어트 뭐가 제일 어려우시던가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라는 게 많은 분들이 막 운동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사실 식욕을 참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굶기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굶는 것은 몸과의 싸움일 뿐이죠. 싸움이 길어지면 결국 지치게 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더 강력한 식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특정 장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잠든 대사 엔진을 깨워 우리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태우는 연소형 체질로 변하게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이 찌는 것도 사실 부위별로 뭐 약간 우리가 하체만 찌시는 분들이 있고 또 뭐 약간 상체만 찌시는 분들도 있고 체질이나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방 다이어트도 그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서 조금 방법이 달라지나요?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왜 살이 찌는 몸이 되었는가를 먼저 분석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체질별 맞춤 처방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체질별로 소양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소양인의 경우에는 특징이 하체보다는 상체가 좀 더 실하고 복부가 앞으로 팽창된 체형이 좀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소위 위장에 열이 쌓여서 폭식을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소양인들의 약재 석고나 지골피, 숙지향 등을 배합해서 처방합니다. 원리로는 몸의 과도한 위열을 줄여주고 식탐도 줄여줍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땀이 나지 않는데 환자가 열이 오르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약재 지골피는 현대의학에서 최신 치료제 기전인 GLP-1 분비를 자극해서 자연스러운 식욕 조절을 돕는 효과가 확인되는 약재입니다. 다만 보통 배 아픔을 유발하기에 용량은 전문가가 조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근육량이 적어서 좀 왜소해 보이나 복부나 하체에 지방이랑 부종이 몰려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지럼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약재 황기, 복령, 진피 등을 사용하는데 특히 기력을 보강하는 황기를 통해서 다이어트 시 겪는 어지러움을 예방하고 지방 조직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절해서 에너지를 잘 쓰는 몸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태음인을 보시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전신부종이 심하고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그런 것 같은 대사질환이 동반되기 가장 쉬운 체질입니다. 에너지를 축적하는 힘은 강한데 쓰는 힘이 약하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태음인의 약재로서는 율무나 갈근, 산약 등이 이용됩니다. 또 그 중에 하나인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는데요. 이는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이라 불리는 균을 증가시키고 지방 조직이나 지방 세포의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한약재인 율무는 마음과 함께 조합하면 몸의 염증을 줄여주면서 지방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지방을 연소시켜서 몸의 열을 발산하는 데 효과적으로 바꿔줍니다. 네, 다음날 다이어트를 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것이 간이 있는데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자 대사의 중심입니다. 에너지가 과잉되면 가장 먼저 간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진행되면 내장 지방이나 간 지방부터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초음파 간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 환자는 다이어트 전에는 뿌옇게 간이 흐려져 있는데 다이어트 후에 간이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에만 매달리면 이렇게 포기하기 쉬운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내 몸 안에 독소가 빠지고 간이 회복하는 증거 이런 걸 직접 보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다이어트를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선생님, 결국 다이어트 할 때 제일 고민이 이제 먹는 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지 궁금한데 그럼 체질에 따라서도 도움이 되는 음식이 다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모든 체질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각 체질이 가진 미각의 예민도나 소화기의 특성을 이해하면 좀 더 효율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소양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소양인은 특히 위장에 열이 쉽게 쌓이는 체질이라 이 열기가 가짜 허기를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먹는 것을 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양인은 다른 체질에 비해 기분 수준이 높은 편인데요.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는 만큼 스트레스 상황에서 급격히 떨어진 기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음식에 의존하기 쉽습니다.
또 2019년도 사상 체질에 따른 감각받은 차이 연구에 따르면 미각 기능 검사 시 소양인이 제일 예민한 체질입니다. 특히 캡사이신 수용체라 불리는 TRPV1, 이를 자극하는 고추, 생강, 계피가 같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장열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식욕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맛을 피하고 보리, 녹두, 잡곡밥처럼 성질이 시원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류로는 기름기를 뺀 수육 형태의 돼지고기가 좋고요. 오이, 샐러리, 상추 같은 채소를 듬뿍 곁들여 위장이열을 식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다음 체질로 소음인 체질을 보시겠습니다. 소음인 체질은 주로 단 것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 기능이 약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 본능적으로 양은 작은 대신 에너지가 높은 고효율의 고칼로리의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음식을 먹고 식사를 건너뛰는 등 이런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고 있으면 약한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와 양을 지키는 것이 1순위입니다. 특히 과당 함량이 높은 주스라든가 탄산음료는 피하시고요. 토마토나 오렌지 이런 과일들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의 찹쌀, 차조 이런 밥 등을 주식으로 삼으시고 저녁에는 대사를 돕는 들깨나 호두 이런 것들을 채소와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하체의 부종 예방과 기력 유지에 좋습니다. 다음으로 태음인을 보시겠습니다. 태음인의 특징은 미각이 상대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자극을 채우려고 강한 식욕을 보이고 많이 먹게 됩니다. 무엇이든 잘 흡수하고 축적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식사 속도 제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만감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뇌라는 기관이 배부름을 인지하는 데까지 최소 2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식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정해진 양을 받으시고 최소 20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서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또 태음인에게는 고구마, 옥수수 이런 당 부하가 높은 음식보다는 호밀빵이나 통곡물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를 화학 처리해서 만든 요즘 액상가당 음료, 탄산음료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지방간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방 다이어트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분은 한 달 동안 4kg를 감량하셨는데요. 초기에 부종이랑 대사 저하가 좀 심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순환을 돕는 처방을 통해서 정체된 수분을 배출해서 건강하게 감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20대셨는데요. 배달 음식이나 떡볶이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진에서는 관리를 통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주말이나 이럴 때를 통해서 드시고 그 이후에는 안 드시는 쪽으로 해서 자극적인 맛에 의존도를 조금씩 낮추면서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케이스입니다. 출산 후에 5년 동안 이제 체중이 빠지지 않으셨는데요. 이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한방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늦게 야식을 드시고 급하게 폭식을 하시다 보니 이런 식사 습관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식사 티칭을 하면서 본인의 의지도 같이 겸해서 건강과 체형 둘 다 모두 잡은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식단은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즐거운 자립의 과정이 됩니다. 또 무분별한 특정 음식의 금지는 보상 심리를 자극해서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맛있다고 느낀 음식이 내 체질에 이로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체질에 맞춰서 나에게 이로운 음식을 찾아야 됩니다. 환자에게 맞는 음식을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다이어트를 체질 중심으로 안전하게 이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다이어트는 언제 하냐 물으면 대개 항상 하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체중계 숫자에 매달리는 항상 하는 다이어트가 아닌 내 몸의 시스템을 회복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다이어트를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길에 한의학이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